지금까지 저축과 예산을 세우는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. 이 모든 것은 어떤 소비를 하느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. 그렇다고 무조건 안 먹고 안 쓸 수는 없습니다. 소비를 할 때 주어진 예산 안에서 소비하되 현명한 소비를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. 그럼 현명한 소비란 무엇일까요? 예를 들어 볼게요.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하는 날 엄마가 간식비로 10,000원을 주었습니다. 축구 시합이 끝나고 나니 배가 고프고 목도 말랐습니다. 10,000원을 가지고 빵과 콜라를 사 먹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. 빵은 하나에 1,000원이고 콜라는 한 병에 2,000원입니다. 10,000원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빵과 얼마만큼의 콜라를 사 먹는 것이 가장 만족감이 높을까요? 여기서 우리는 예산을 세울 때 소비할 금액을 정하는 것처럼 10,000원이라는 비용의 제약이 있습니다. 10,000원으로는 3병의 콜라와 4개의 빵을 살 수 있습니다. 또는 2병의 콜라와 6개의 빵을 살 수도 있습니다. 심지어는 1병의 콜라와 8개의 빵을 살 수도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조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무척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플 때 첫 번째 콜라 한 병과 첫 번째 빵 하나가 엄청난 만족감을 줄 겁니다. 하지만 첫 번째 콜라를 다 비우고 나서 두 번째 콜라를 마실 때의 만족감은 첫 번째 콜라를 마실 때만큼은 아닐 겁니다. 이렇게 추가적인 소비를 할 때 만족감이 주는 것을 경제학에서는 한계 효용이 줄어든다고 이야기합니다. 콜라 한 병을 마시고 나니 갈증이 좀 해소되었고 콜라 한 병을 더 마시는 것보다는 빵을 먼저 하나 먹는 게 만족감을 준다면 빵을 먹어야 합니다. 이런 식으로 소비의 우선순위를 만족감을 가장 많이 주는 순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소비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.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게 있습니다. 콜라도 한 병 마시고 빵도 하나 먹어서 이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배가 고프거나 갈증이 나지는 않습니다. 이 이후에는 빵과 콜라 중 더 많은 만족감을 주는 것을 골라 순서대로 소비할 겁니다. 하지만 어떤 순서로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고 쳐도 첫 번째 빵과 콜라만큼의 만족감 이상을 느끼기는 힘들 겁니다. 다시 말하면 소비도 어느 정도 필요한 수준을 넘어가면 그 이상의 소비는 꼭 필요한 소비만큼의 만족감을 만들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. 소비할 때 어떤 특정 물건을 얼만큼 사는 것이 가장 만족감이 높을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. 물론 내가 갖고 싶던 물건이 세일해서 더 낮은 가격을 지불하고 살 수 있다면 최고죠. 하지만 무조건 세일이라고 해서 이게 얼마나 나를 만족시키는 소비인가를 생각지 않고 살 수 있다는 함정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여기 두 가족이 있습니다. 두 가족 모두 연소득이 4천만 원입니다. 계속 똑같이 4천만 원의 연소득을 35년간 갖는다고 가정합시다. 첫 번째 가족은 4천만 원의 5%인 200만 원을 저축하고 95%인 3,800만 원을 소비합니다. 두 번째 가족은 4천만 원의 20%인 800만 원을 저금하고 80%인 3,200만 원을 소비합니다. 두 가족의 소비 차이는 1년에 600만 원, 즉 한 달에 50만 원입니다. 이제 두 가족이 각자 저축한 돈으로 8%의 연수익률을 내는 투자를 했습니다. 첫 해에 첫 번째 가족은 투자해서 16만 원의 수익이 생기고 두 번째 가족은 64만 원의 수익이 생겼습니다. 만약 이 수익을 다음 해의 연소득과 합치면서 첫 번째 가족은 소득이 4,016만 원, 두 번째 가족은 소득이 4,064만 원이 됩니다. 이자 소득을 합치면 똑같은 4천만 원의 연봉을 받더라도 전체 소득이 늘어납니다.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똑같이 첫 번째 가족은 전체 소득 4,016만 원의 95%인
3,815만 2천 원을 소비하고 5%인 200만 8천 원을 저축합니다. 두 번째 가족은 전체 소득 4,064만 원의 80%인 3,251만 2천 원을 소비하고 20%인 812만 8천 원을 저축합니다. 이런 식으로 5년을 지속하면 다섯 번째 해에 첫 번째 가족은 3,861만 2천 원을 소비할 수 있고 두 번째 가족은 3,400만 9,800원을 소비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소비의 차이는 4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. 반면 첫 번째 가족의 저축은 1,000만 8천 원이고 두 번째 가족의 저축은 4,130만 원이 됩니다. 만약 이와 같은 일을 35년간 반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? 첫 번째 가족은 35년째 되는 해에 4,352만 4천 원을 소비할 수 있고 저축은 7,497만 6천 원이 됩니다. 하지만 두 번째 가족은 5,489만 6천 원을 소비할 수 있고 저축은 3억 7,146만 5천 원이 됩니다. 놀랍지 않나요? 현명한 소비의 힘이 이렇습니다.